2026년 2월 28일 시작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연일 불러일으키고 있죠. 언제 협상한다, 이란도 합의를 원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반복하는 중인데, 실제로는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이제 트럼프의 레토릭을 곧이곧대로 믿는 이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그 말이 사실이길 바라는 사람들의 희망이 일말의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독특한 현상이 벌어졌었는데요. 바로 쓰레기 봉투 품귀 현상이었습니다. 이번엔 미국, 이스라엘이 연합한 이란과의 전쟁과 이게 왜 한국에서 쓰레기 봉투 사재기 현상으로 이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적인 도라이 IMG용 심지용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명분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란 내부의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는 게 숨은 의도이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란의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욕심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보냐면요. 올해 1월 3일에 트럼프 정부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었는데요. 국가적인 마약 가래대도 만들어서 미국 그리고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게 이유였죠. 더군다나 마두로는 장기 독재를 한 인물로 그가 재임한 시기에 베네수엘라는 인플레이션과 부정부패 그리고 치안 문제까지 온갖 악재들로 시민들이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독재 체제에서 신음하던 국민들에게 마두로의 체포는 어쩌면 한 줄기 희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두로 체포 이후에 이 나라에서 눈에 띄는 저항이 없었던 게 끝인 거죠. 미국 우선주의자인 트럼프는 이 같은 성공을 빠르게 개최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미국의 위협적인 이란의 핵을 제거하면서도 그 나라 국민들에게 자유까지 보장하게 되면 이란 핵도 없애고 인권도 챙긴 세계의 대통령이 되고 종국에는 꿈인 노벨 평화상도 챙길 수 있다. 이런 보석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가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중동 지역에 일성화된 종교의 위상입니다. 이란에서 정치의 지도자는 곧 신입니다. 여기에다가 핵이라는 절대적인 무기를 포기하라고 하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를 지켜주는 정신적 버팀목인 신도 죽이고 물리적 방패인 핵까지 포기하라고 하니까 눈에 불을 켜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개전 초부터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전쟁의 속수무책이었던 이란에게 이 전세계 물동량의 요충지인 호르무즈의 협은 예기치 않게 아주 좋은 무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란이 여기를 봉쇄해버리면 시간이 갈수록 피해 국가들은 미국을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이란을 상대로 미국이 전쟁을 빨리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웃나라라는 말처럼 지구 반대편에서의 이 전쟁은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줬는데요. 외견상 잘 나가던 주가는 또다시 널뛰기 시장이 되어버렸고
호르무즈 해역으로 들어오는 원유가 귀해지면서 기름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또한 이란과 닮은 꼴인 북한도 엄청 긴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김정은이 갑자기 트럼프를 향해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낼 정도였으니까요. 여차하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싶었겠죠. 그런데 사실 이건 북한과 마땅한 우리에게도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재기 열풍이 불었다면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전쟁이 나도 결국에 살아야 되니까 말이죠. 가령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비상식량처럼 먹을 걸 쟁여놓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에선 뜻밖의 물품이 사재기 대상이 됐습니다. 바로 쓰레기 봉투입니다. 왜일까요? 이걸 만드는 주원료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검은 원유인데요. 이걸 정유공장에서 끓이게 되면 여러 성분이 위아래로 나뉘는데 그중에 비교적 가벼운 기름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나프타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강한 열로 쪼개면 에틸렌 같은 아주 작은 분자들이 나오는데 이게 플라스틱의 기본 재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작은 분자들을 다시 길게 이어 붙이면 우리가 아는 비닐, 정확히는 폴리에틸렌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폴리에틸렌을 녹여가지고 얇게 쭉 뽑고 잘라서 봉투 모양으로 만들면 이게 바로 우리가 쓰는 쓰레기 봉투가 되는 거죠. 결국 쓰레기 봉투는 석유를 짧게 쪼개다가 다시 이어붙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전쟁 때문에 사재기를 하는데 그 대상이 먹을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쓰레기 봉투였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국민성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규범을 잘 지키는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원유 공급에 타격을 받은 쿠바는 거리에 쓰레기가 널려 있다고 합니다. 기름이 모자라서 쓰레기차를 운항하지 못해서라고 하죠. 동진매체가 전환하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뉴스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6.25 전쟁에 대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 거고 그래서 가장 먼저 준비한 게 뭐냐? 쓰레기 봉투였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활규범과 분기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경제적인 불안감 이 두 가지가 만나면서 사재기가 현실화된 거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더 넓게 보자면 사회가 어수선해도 나만큼은 손해를 볼 수 없다라는 이기주의의 발효이거나 또 외부에서 보여지는 걸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상 거리가 쓰레기로 지저분해지는 걸 감추고 싶은 측면도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쉽게 전쟁이 시작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북한이란 곳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또 무시하는 이 안보 불감증. 이것도 또 버릴 수 없는 저만의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이 두 가지 긍정적인 모습, 부정적인 모습이 이 전쟁을 대하는 태도에 고스란히 나타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시진핑 중국 주석까지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대국의 대표들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분쟁이 일상화된 그리고 일상화될 지금과 미래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아닐까요? 이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이스라엘을 비판한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접근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외교는요, 도덕적 판단이나 정치적 견해보다도 국익과 현실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시원한 발언이 지지자에게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선택이 국제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만들지는 전혀 다른 문제죠. 특히 지금처럼 강대국들이 얽혀있는 전쟁에서는 한쪽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의도치 않은 외교적 비용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외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냉정하게 계산하는가 이 문제거든요. 아무쪼록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